안녕하세요. 전 실장입니다. 오늘 방등이라고 해야 되나? 방등 또는 이제 거실등 조명 교체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뭐 형광등으로 돼 있는 우주선처럼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안 이쁜 등이 있어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환한 놈 와트수가 조금 더 나오는, 이건 원래 한 34평대 거실에 들어가는 건데 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걸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할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 먼저 지금 감독님이 없고 또 촬영 장비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전 영상이랑은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먼저 등 준비한 거 따볼게요. 등을 열어보면 시스템 조명이라 그래요. 왜 시스템 조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유리로 돼 있고 막 장미 그려져 있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런 게 좀 깔끔해 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준비를 했고 뒤에 보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일단 기존 등부터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등. 철거하는 거는 뭐 다 등마다 틀리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잘 한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철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존의 등은 36W PL 등 3개. 아무래도 36 곱하기 하면 한 100W 정도 나오네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건 LED로 150W예요. 그러면은 PL 램프라고 했을 때 한 300W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나온 선은 한 가닥씩 자르든가 핀을 빼든가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장을 보니까 접지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접지는 따로 없어요. 네? 예. 뭐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천지 조명에 접지가 없네요. 어쨌든 접지가 있으면은 접지는 녹색으로 돼 있으니까 녹색이 선이 나와 있다 하면은 녹색을 해주시고요. 지금 선은 왜 세 가닥이냐고 하면은 백색선 저거는 공통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기존에 2구로 컨트롤 할 수 있게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 하나를 키면은 기존 PL 램프 2개가 켜지고 또 다른 스위치를 키면은 또 남은 하나의 PL 램프가 켜지고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스위치 선 2개, PL 램프 2개를 조정하던 선 하나랑 또 남은 PL 램프 하나를 조정하던 선 하나, 그리고 등공통선 하나, 이래서 세 가닥인 거예요.
브라켓 역시 새로 들어온 조명에 브라켓이 있으니까 브라켓은 기존 것도 다 철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드릴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가정용 드릴 하나씩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없으면 드라이버로 하셔야 되는데 드라이버로 하실 경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등을 바로 달기만 하면 되는데, 등을 튼튼히 달아야겠죠. 튼튼히 달기 위해서 이 석고보드 위에 목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치가 각재로 이 석고보드를 지탱해주는 틀이 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자틀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엠바, 스터드로 이렇게 해놓은 천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석고보드에 피스를 박는 게 아니고 그 흰바지 상이나 뭐 엠바나 여기에다가 피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보여요. 그리고 등은 크잖아요. 없다 하면은 조금 더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흰바지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니까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요 라인에 맞춰서 길게 엠바가 가 있어요. 엠바. 여기는 이제 목상으로 안 돼 있고 엠바로 돼 있기 때문에 브라켓을 걸 때 힘을 여기 엠바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작업해 볼게요. 먼저 기존의 등에서 브라켓을 빼야겠죠. 근데 이제 브라켓을 빼기 위해서 커버를 열어야 됩니다. 커버 뚜껑 여는 방법은 뭐 조명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옆으로 한 번씩 잘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과할 정도로 크게 조금 이제 밝기를 과할 정도로 사왔어요. 근데 이게 뭐 과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양쪽 두 개만 켜고 쓰셔도 되니까. 됐습니다. 요거를 먼저 천장에 박아주시면 돼요. 갑자기 이제 질문이 나와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따보니까 전선을 꽂는데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3개가 나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꽂아야 되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맨 끝에 여기는 선이 2가닥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선이 3가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1가닥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선을 꽂을 때 어떻게 꽂느냐면은 등공통 먼저. 등공통은 이 등마다 여기 하나, 둘, 3개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선, 등공통 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전기 관련 영상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쪽에 보면 검정 거 3개가 이렇게 이쪽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3개, 등도 1칸, 2칸, 3칸이기 때문에 등공통을 요 가운데다가 꽂아 주시면 돼요. 가운데 꽂아주시면은 천장에서 선 2가닥이 남죠. 스위치에서 올라온 선입니다. 그 선을 하나는 여기에다가 꽂고 하나는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하나 여기다가 꽂은 선은 꽂게 되면은 2개가 꽂혀 있죠. 그러니까 양쪽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고, 이게 맨 끝에 들어온 거, 요거는 가운데 거 하나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밝은 게 싫다 그러면 여기에 꽂힌 스위치를 하나만 켜게 되면 양쪽으로 2개만 켜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따가 한번 설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품을 보니까 맞아요. 여기가 접지 표시가 돼 있어요. 접지 꽂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 접지 표시 잘못한 겁니다. 여기 접지가 있긴 있는데 접지가 어쨌든 천장에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 시공을 해볼게요.
피스를 박을 때는 수직으로 세워서 반듯하게 박는 것보다 살짝 삐뚤게 사선으로 박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엠바나 아니면은 목상에 이렇게 피스를 결합을 시켜주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양쪽 끝에가 살짝 들뜰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는 석고보드에다가 박는 거지만 그래도 삐딱하게 해서 뭐 한두 방씩 더 박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등을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선은 아까 등 전면부에서 봤을 때 커넥터 나와 있는 곳에 뽑아주고 나비너트를 이용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거 백색 선, 이건 등공통 선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백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이 다 백색이 등공통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스타일도 틀리고 다 생각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는 뭐 검정색이 등전원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업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등공통을 구별하는 방법은 기존에 등 띈 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전에 꽂혀 있던 선인데 백색이 여기 들어가고 뭐 검정, 파랑이 있었잖아요. 전에 것도 보면은 등을 뜰 때 보면은 모든 그 가닥수, 제일 많은 가닥수가 백색에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이 등 공통선이라고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등 전원색은 제가 지금 여기가 백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도 다 백색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백색일 확률이 모든 우리나라의 등공통은 백색일 확률이 한 70%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색을 가운데 구멍, 가운데 두 개의 구멍 중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이 하나씩 꽂고 이제 남은 스위치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왼쪽, 오른쪽 구멍이든 왼쪽 구멍이든 하나씩 꽂아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 선을 꽂았는데 구리가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리가 안 보이게 딱 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 연결이 다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한번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나를 켜면은 하나가 들어오죠. 배선을 그렇게 했으니까 또 옆에 스위치를 켜면은 또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 번씩 꺼볼게요. 예, 잘 꺼졌어요. 잘 꺼지고, 예, 꺼졌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잔류가 남아있죠. 잔류가 남아있어서 희미하게 지금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세 개를 켰다가 동시에 꺼볼게요. 자, 양쪽 옆에 거는 다 꺼졌는데 가운데 것만, 가운데 조명만 유속이 불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콘덴샤입니다. 콘덴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콘덴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콘덴샤 했는데 써있기를 콘덴서라고 써있네요. 이게 이렇게 잔류 증상이 남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콘덴서를 설치를 해주면 돼요. 콘덴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 콘덴서는 어디에 왜 잔불이 들어오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숫자가 떠 있고 불이 들어와 있고 이런 스위치예요. 뭐 이런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내 스위치에 조그만한 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디지털 숫자가 뜬다거나 그런 스위치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때 발생합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발생을 해요. 그럼 또 다른 데 볼게요. 다른 데 여기도 스위치가 지금 보면은 디지털 숫자는 없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들. 이런 스위치들은 LED 등을 할 때 콘덴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위치에 이런 데다가는 뭐 거의 잔광이 남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잔광이 이런 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설치했는데 잔류가 남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차단기에 뉴트럴 선이 등공통으로 안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스위치 그냥 똑딱이 스위치에다가 할 때는 굳이 콘덴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설치할 때는 잔광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볼록 켜놔 있죠. 제품마다 틀린데 요 볼록 켜놔 있는데 희미하게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거나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도 콘덴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뭐 잔류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ED 조명을 설치를 할 때.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콘덴서 설치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단기를 안전하게 꺼 주시고요. 끼는 방법은 콘덴서를 하나는 등공통선. 제가 여기 현장은 등공통선이 백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백색에다가 하나를 꽂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스위치선 왼쪽에 하나를 꽂아 주시면 돼요. 검정색 있는 데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것도 한번 꽂아 봐 드릴게요. 이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왔으니까 그냥 달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콘덴서잖아요. 이 백색은 등전원이에요. 등 공통선이라 그랬어요. 등마다 다 들어가는 선. 이제 거기에다가 한 가닥 넣어주시고 그 옆에 스위치 선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고 또 요 콘덴서 이것도 하나는 등 공통선, 하나는 스위치 쪽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등을. 자, 켜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아까 잔광 들어왔던 놈이죠? 그 옆에 놈 스위치 잔광이 없던 스위치예요. 잔광 없던 스위치를 꺼볼게요.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도 잔광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남아요. 이거는 잔광이 남았던 거죠. 한번 꺼볼게요. 콘덴서를 껐는데도 잔광이 남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콘덴서를 하나를 더 설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콘덴서에도 용량이 있어요. 콘덴서에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 지금 요 가운데 게 검정색 등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콘덴서를 2개만 설치했는데, 그런데 용량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에 50W고 이 콘덴서는 50W 이상의 용량을 돼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불 켜지고 오른쪽 불 켜지고. 자, 꺼볼게요. 이건 잔광이 없던 놈이니까 당연히 잔광이 남지 않죠. 가운데 놈. 자, 잔광이 없어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잔광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는 잔광이 남았잖아요. 콘덴서 하나를 꼈을 때. 그러면은 그 전에 꼈던 콘덴서가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놈 한번 빼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콘덴서 불량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드물고 제가 이 거실 조명을 조금 이제 와트수가 센 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용량의 문제일 확률이 더 큽니다. 어쨌든 기존의 거 하나를 뽑아 볼게요. 과연 전에 꼈던 콘덴서가 불량인지. 기존의 거를 뺐어요. 그럼 켜볼게요. 기존의 걸 뺐으니까 만약에 불량이라고 하면 잔광이 남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남네요. 잔광이 남죠. 그러면은 콘덴서의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끼지 말고 콘덴서를 2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2개 꽂아서 이제 해결을 하면 돼요.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카바를 달게 되면은 빛이 위에서 나오는데 지금 콘덴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싫겠죠. 그늘지고 그림자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등을 다시 분리를 하신 다음에 이 콘덴서를 이 위로 올려서 묶어서 이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쁘게 작업을 하시려면 다시,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등을 다시 분리하고 해서 콘덴서를 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선에 콘덴서가 2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명 설치가 끝났어요.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조명 설치할 때 안전하게 튼튼하게 받기 위해서 상 위치 손가락 넣어서 확인하는 거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 공통선은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스위치나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에 LED 등을 달았을 때 장광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콘덴서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근데 콘덴서를 설치를 했을 때 또 이제 콘덴서를 설치했는데도 장광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스페어로 갖고 있던 콘덴서를 하나 더 껴가지고 이제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용량은 사실 그래요. 이게 등이든 아니면 콘덴서든 계산적으로 이게 한 판에 조명 한 칸에 50W가 나와요. 50W가 나오고 아까 그 콘덴서 아까 몇으로 써 있는지 몰랐는데 못 봤지만 보통 한 75 이상, 75W 이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해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뭐 조금 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조명가게에 가가지고 조명이랑 콘덴서를 다 교체를 해오셔도 되고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콘덴서를 하나 더 껴가지고 이렇게 장광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등 달았을 때는 약간 어두워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조명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 화내요. 엄청 화내가지고 눈을 부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그 전에 하나 저희 가끔씩 댓글 보면은 공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악성 댓글을 한번 모아봤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하는데 세 명이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요 콜라를 하나 먹어도 셋이 같이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좋고, 똥을 싸더라도 다 같이 화장실 가서 싸고, 뭐 저희가 세 명이서 이 영상 촬영한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잘못되는 거 있나요?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뭐 맨날 세 명이서 이거 하네 저거 하네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 또 최대한 알차고 뭐 재미있도록 한번 또 제작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